경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가 압축식이 아닌 덤프트럭 형태의 구형이 아직 많습니다. 6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던져 올리느라 과중한 노동 강도는 물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확진돼 한계층 병동에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도 주민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청소차가 압축식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지만 경주시의 6개 면 지역에서는 불편한 덤프트럭 형태의 청소차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3m에서 4m 높이의 트럭 위로 던져 올려야 하면서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차 위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힘껏 던져 올립니다. 덤프트럭 형태인 청소차의 높이만 3, 4m에 달하고 새벽부터 대여섯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쓰레기 봉투를 던져 올리다 보면 녹초가 됩니다. 저보다 이제 키가 높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물건을 이제 위로 올렸을 때는 상당히 몸에 무리도 많이 가는. 더구나 쓰레기 봉투에 위험한 내용물도 많아 던지며 주고받는 과정에 비닐이 찢어져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리는 가운데 찢어지면서 못이 떨어진다든지 유리 조각이 떨어진다든지 무게 자체도 굉장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는 대부분 압축식으로 바꿨는데 경주시 6개 면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덤프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지에서 운영 중인 압축형 청소차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불법 설치된 발판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이동하고 쓰레기 봉투를 바쁘게 옮겨 심고 매달리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지난 4년 동안 2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 일하다가 다치거나 적합한 청소 차량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경주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압축 차량 도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는 2, 3년 내로 문제가 된 덤프트럭을 압축식 청소차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연한별로 하면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올 추경에 한 대 구입하고 내년 후년에 해서 3년 안에, 2년 안에 전원 전량 압축 차량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주시는 대체 인력 부족으로 환경미화원이 홀로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 인원 충원과 적절한 업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 3명 기독병원에서는 8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환자 6명과 의료진 2명이 확진된 이 병원의 한계층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고 다른 환자와 의료진 등 2,5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문무대왕면 주민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한 통닭집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1명은 확진자가 방문한 온천을 방문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영덕에 사는 70대와 60대 부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달 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A씨 부부가 각각 어제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가 사는 영해면의 집에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거리 두기도 곧 완화되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17개월이 지나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고 지원을 받아가며 버텨왔는데 그 빚을 갚는 부담이 큽니다. 커지고 있는 부채 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금융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는 유독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영세한 업체가 많고 정부의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규정은 돼 있어요. 해주라고.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해준다 해놨거든. 근데 한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금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예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안 해주는 거야. 대출금이 매출액보다 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어 힘든 업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과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대부분이 줄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보다는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신용 등급에 의해서 추가의 신용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는 좀 더 부합하지 않느냐. 하지만 신용도만 따지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더 아쉬운 저소득층 업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준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차주들 특성에 맞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6천억, 대구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2조 원을 편성했고 대구시도 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280억 정도를 출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경영안정자금 한 4천억 준비해서 그간에 대출받지 못했거나 또 더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존속해야 지역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특화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사과 재배 농가에 예방약제가 공급됩니다. 경상북도는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사과밭 2만 2천 헥타르에 예방약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정당국은 개화기 이후 6월에서 7월이 과수화상병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로 세균 확산도 우려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봉화군 농민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엄태양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민회는 비위를 견제하지 못한 봉화군 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특혜와 투기 의혹도 조사할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태양 봉화군수 자택 앞 현수막을 둔 군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봉화군청 강극공사를 두고 업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숨진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청소 용역업체에서도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양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같으면 얼굴 들고 다니기 거북할 정도로 창피스럽잖아요. 뇌물도 받을 걸 받아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이 죽은 그 목숨값을 그걸 받아먹는다는. 대형 조형물에는 뇌물 군수는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농민회는 군수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한 봉화 군의회도 공범이라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군의원 전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할 것도 수사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농성 행렬은 엄군수 자택에서 출발해 1시간가량 봉화군 시가지를 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군수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설업체 대표가 차량으로 농성 행렬에 돌진하면서 경찰이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화군 농민회는 봉화군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모렴치한 변명은 반성은커녕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로 봉화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봉화군수는 봉화군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농민회는 매일 저녁 문화 행사를 열어 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범군민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물에 빠지고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6살 A군은 일행이 던진 튜브를 잡아 구조됐는데
동료 16살 비구는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2시간여 만에 인근 해역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2명의 학생이 맨몸 상태로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뿌린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종일 비가 올 것처럼 흐린 하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 강화될 텐데요.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낮 동안에는 서쪽에 뿌리던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양과 강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 21도, 경주와 영덕 22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와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우리 지역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 230명이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모두 포스코의 직접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이라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과 순천지방법원은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울진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채장미달 오징어 3,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선장 A씨와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쯤 영덕군 강구면 하저항 동쪽 1km 해상에서 15cm 이하의 어린 오징어 3,8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입항한 뒤 판매업자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 옛길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초령과 구주령, 11령 옛길을 직접 답사하면서 트레킹 코스 개발과 방문자 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울진군은 옛 보부상의 정취를 살리면서 걷기 문화를 잘 녹여낸 울진 옛길을 미래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과 특산품 개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4만 1,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고 특히 4월에 1만 1,000여 명, 5월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